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오늘은 페인에서 사람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그냥 마냥 머리카락 기른다고 해가지고 막 탈색된 부분, 머리 색깔 빠진 부분 그대로 냅두고 화장도 많이 안 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 겟레디미를 찍기 싫어서 안 찍은 게 아니라 정말 겟레디를 하지를 않았어. 겟레디를 해야 뭐 윈미든 뭐든 하는데 겟레디를 하지 않았어. 겨울잠을 자던 고수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메이크업, 반짝반짝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머리 염색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으니까 아주 초췌했던 고수가 대변신을 하는 모습 같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골무모자로 머리를 숨길 만큼의 굉장히 떡진 이틀간 감지 않은 머리카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새 거를 준비해 주십니다. 네, 굳이 염색하는데 화장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염색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는 4호 브라운 짙은 자연 갈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갖고 태어난 헤어 자체가 완전 까만색이 아니에요. 흑갈색 정도의 그런 컬러여서 이런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발일 때도 이거 하나를 썼었거든요. 완전 커트일 때도 2개를 샀습니다. 난 아주 예전에 셀프 뿌염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염색 영상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빗이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비닐 장갑과 분홍색 비닐이 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건 느낌 탓인가? 크림 연모제, 크림 산화제 이렇게 2가지 제품이 있고 또 하나의 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는 염색하기 전에 바르는 프로텍티브 세럼, 머리 다 하고 감을 때 쓰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음은 없습니다. 뭔가 염색이 돼도 티가 잘 안 날 법한 이런 까만 편안한 티를 입어주었고요. 얘를 묶는 거구려. 끝에 부분을 보시면 갈색이에요. 여기만 탈색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두운 브라운인데 이쪽은 밝은 브라운이어서 얘네들을 그냥 다 통일시켜 주려고 오늘 염색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제품은 머리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갈라지기 쉬운 머리 끝부분에 발라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로레알 파리 염색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염색 전후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동봉되어 있다는 게 좋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색깔 잘 나오는 거 써야죠. 이게 평소에는 제가 머리카락을 묶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이 끝에를 잘 의식을 못했다가 촬영본을 보니까 헤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조금 슬프지만 제가 이제 새치가 나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새치를 발견을 했지만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으나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거 세럼 바르기 전에 머리카락 빗어줬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2제와 3제를 이 통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멜! 스멜이 엄청나네요. 섞어줍니다. 골고루. 스멜! damn.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라인에 로션 같은 거 발라놓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냥 샘플을 쓰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흡수시키고 뭐 피부를 어떻게 좋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염색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두는 거죠. 두껍게. 헤어라인에 구레나룻 이런 부분이 또 염색이 잘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빡빡 지우면 잘 지워지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염색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자, 헤어 끝에 쪽을 중심으로 어쨌든 1년 정도를 기른 그런 모습이니까 사람들 다 비슷하게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르고 미용실에 가보면은 머리가 정말 빨리 기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커트하고 갔는지 그런 게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근데 렌즈를 안 껴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안 보여요. 완전 단발이었을 때도 그때 염색하러 갔었는데 머리숱 너무 많아서 약 더 타러 갔다 오신다고 한 2번 더 약을 타러 갔다 오시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해주는 양으로 해왔을 텐데 약을 더 타러 가는 거 보면 약을 아낌없이 써주시는 것도 맞겠지만 굉장히 내 머리숱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미용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했을 때 더 잘
꼼꼼하게 안 해주는 경우 있지 않아요? 제가 가끔 엄마가 막 염색해달라고 해가지고 염색해주고 이럴 때 있었는데 엄마는 굉장히 불만족하셨거든요. 제가 해주는 거를. 아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안 보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정성을 덜 들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해놓고 안 보이는 데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진짜 셀프로 할 거면 셀프로 하던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던가 셋 중 하나요. 남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새삼 이렇게 긴 머리를 염색하니까 되게 낯서네요, 제 자신이. 언제 이렇게 긴 거야, 진짜? 머리카락이 빨리 기는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뭘 먹고 바르고 이래서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머리숱의 변화에 상관없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런 체질인가 봐요, 제가. 단지 항상 단발을 고집했던 저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거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뿐 늘 머리카락은 이렇게 이 속도로 자라고 있었다. 약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뿌리 쪽은 칠이 안 된 상태고 안쪽 이런 면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섞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량을 헛 아 여기 점점 이마 진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데를 이제 건드려주는 거예요. 살짝.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GD 같은데 지금? GD? 싹 긁어서 나의 원래 목적이었던 머리 끝에다가 안경. 저는 이제 손도 씻고 일정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48분. 8분이 됐습니다. 머리 감고 올게요. 이틀 만에 머리 감아서 아주 개운해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사용해줄게요. 한 번 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지금은 머리도 말려줘야 되고 헤어를 만지기 전이니까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레이어드를 해주고 머리를 말려줄게요. 로션 발라줄게요. 요즘에 쓰는 이런 기초 제품들은 좀 제 얼굴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히 쓰다가 이제 공명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기를 갖고 끝까지 써보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자, 이제 머리를 말려주도록 할 건데 요즘 제가 쓰는 드라이기입니다. 에어젯. 요거 제가 일상 채널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쓰던 드라이기 때문에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또 바람도 너무 약해서 얘를 이제 남자친구가 한번 써봐라 하고 좋은 제품을 선물을 해줬어요.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야지만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뜨겁지는 않고 따뜻하고 좀 가까이 되면은 살짝 열감이 많이 느껴지는 정도? 소리가 너무 클까봐 걱정을 했는데 정말 소리가 크다 라는 후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 바람 세기에 이 정도 소리는 어쩔 수 없는 좀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소리 때문에. 근데 일단 바람이 굉장히 세서 좋아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결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세팅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머릿결이라 나름 만족합니다. 뒤는 잘 됐나? 뒤는 저도 화면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뒤도 잘 됐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 다듬고 파마도 하고 그때 올게요, 다시. 짜잔!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렌즈를 먼저 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오렌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렌즈예요. 끼면은 딱 초록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밝은 브라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으면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두색, 노란색, 약간 블루 계열도 있어가지고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제품이어서 혼혈 렌즈처럼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수분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거는 그냥 일반 프라이머랑 같이 샀다가 올해 작년 겨울에 굉장히 잘 쓰게 된 제품이에요. 처음에 수분 프라이머 왜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일반 프라이머는 약간 모공을 막으면서 수분도 같이 없애서 되게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얘는 수분도 살짝 충전해주면서 피부 결도 어느 정도 딱 정돈을 해주더라고요. 쫀쫀하게? 오늘은 눈 화장부터 피부 표현까지 대부분 좀 광이나 글리터가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빔이 번쩍번쩍 나는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발라주진 않고 원하는 부위에만 발라줄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아주 개기름이 막 도는 것 같죠, 얼굴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PT BB 발라줄게요. 원래는 2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밝게 1호 사용해줄게요. BB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파운데이션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커버력도 너무 좋고 컨실러로 전체적으로 트러블 가리듯이 한번 쭉 깔아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컬러 코렉팅 비슷한 걸 할게요. 이게 옷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화장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네. 다시 조신한 옷이 되어버리네. 굉장히 땡띠한 옷인데 뭐 톤업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한 톤 딱 깔고 바비 브라운 제품이고요. 핑크 컬러의 코렉터를 쓱쓱 발라줄게요. 원래는 그냥 미끄덩미끄덩하게 잘 발리는데 얘를 사용해서 좀 뻑뻑하게 꼼꼼하게 발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컬러 붉은기를 커버해 줄게요. 손등에 남은 비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얇게 깔아줄게요. 남은 건 목에 발라주고 아주 얇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얘로 진한 트러블들이나 튀어나와 있는 애들을 가려줄게요.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아니 제가 요새 좀 세상을 떠난 스타들이나 세상을 떠난 뭐 위인들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요. 한 영상에 꽂히면은 계속 그걸 봐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봐도 다시 그거를 찾아서 보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도 해요, 좀. 요새는 뭐 휘트니 휴스턴이나 에이미 와인하우스, 뭐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 영상을 찾아보고 근데 뭔가 흥미롭게 본다기보다는 좀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여운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여운 때문에 다시 제가 계속 찾아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을. 제 귀에 하나 딱 꽂힌 말이 있는데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되게 흔한 말이에요. 망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확실히 그들이 사망하게 된 계기라던가 이유는 명확하게 있어요. 뭔가 추측은 하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추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서 추측을 하곤 하죠. 근데 뭔가 딱 그 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또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 할리우드나 막 영국 이런 데서는 죽은 사람들의 지인들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막 책을 내요. 꼭 한 사람도 아니야. 막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책을 꼭 내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우선은 망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게 그 망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한들 그 망자의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살아있을 때 잘 들어준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막 100%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말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막상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사라져서 없는데도 계속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썰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거 아닌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 말 믿어줘 이런다고 믿으려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진실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죽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괜히.
오늘은 윤곽을 좀 세게 잡았어요. 다큐멘터리를 왜 좋아하냐면 영화나 좀 드라마 같은 거는 제목이나 대충의 그 줄거리나 포스터 같은 사진, 스냅 이런 걸 통해서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런 예시들이 있으니까 유사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고 이미 그 드라마의 분위기는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다큐멘터리라는 거 하나가 그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목이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주제나 이런 사진이나 스냅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예상이 잘 안 가는 거 있죠. 내가 예상치 못한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거나 그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많아서 책 같아서 좋아해요. 그 책 표지나 제목에서 상징하는 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구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의 느낌만 보고 구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첫 느낌이 통하면 구입해서 보는 거예요. 뭐 내가 재밌어할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별로든 더 재밌든 간에 그 책은 나랑 만난 거야. 내가 만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러다 보면 뭔가 나중에는 그 책을 만나고 고르는 촉도 막 생기고 첫인상에 취향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큐멘터리도 그래요. 또 한편으로 그런 의미도 있죠. 아무거나 펼쳐봐도 남는 건 있다? 다큐멘터리도 사실 연출이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편집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잖아요. 기획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같은 영상을 똑같이 10명에게 주고 그 영상을 너네 맘대로 너네가 의도한 대로 기획하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편집해봐 이러면은 다 다른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큐멘터리는 펼쳐놓고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남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사람들을 기리거나 남긴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괜히 문득문득 울컥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맥 페인터리 발라줄게요. 크리즈도 정돈을 해주고 컨실러 바르듯이 푸른기나 붉은기 보라색 기운 뭐 이런 색감도 딱 죽여서 정돈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굳으면 이 위에서 섀도우도 너무 잘 먹고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말이 요거를 쓰면 눈이 백도화지처럼 돼서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도 백도화지처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막 아이 메이크업을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건데 화려하긴 할 거예요. 너무 음영이 많이 들어가진 않으면서 좀 퓨어한데 글리터가 올라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생각한 그런 느낌 맞아요. 머리를 제가 좀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딸기 우윳빛 이런 블러셔를 한번 또 발라줘야죠. 가끔가다 제가 한번 쿨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해줍니다. 사실 저는 쿨톤인데 이런 쿨톤 메이크업을 잘 안 해요. 저는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내가 즐기고 좋아하게 되면은 너무 톤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얼굴 톤은 내가 알아서 만들고 내 취향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이 딸기 우윳빛 블러셔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윳빛 블러셔들 같은 경우에는 좀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눈 밑에서부터 가까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 바를수록 너무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살살살살 얹어가면은 뭉치지도 않고 피부 결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좀 기름기를 죽여줄게요. 이런다고 해서 얼굴 전체가 분홍색이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랄 엔딩이라는 컬러인데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금빛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있고 화면보다 더 좀 어두워요. 화면보다 더 진한 핑크빛인데 얘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쪽에 콧잔등 쪽에 아이섀도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진저 블랑이라는 컬러예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있으신가요? 추천해주세요. 저는 정말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사실 자연 다큐멘터리나 뭐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막 손이 잘 가가지고 자주 보는 게 아닌 거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음영은 정말 안 들어가다시피 하고 싶긴 한데 버닝 브라운이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정말 살짝만 넣어줄게요. 위쪽은 거의 음영을 안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털어내서 살짝만, 정말 살짝만 발라주고 중요한 건 밑에 음영을 많이 줄 거예요.
위에는 어차피 글리터가 올라가서 좀 화려해질 테니까 뷰러 찝어줄게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아프지 않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끄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쁜 길로 이끄는 것보다 비교적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쳐요. 그걸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 이끌어준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금방 힘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두껍게 안 그려줄게요. 점막에 가까운 부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나쁜 길로 끌어당기는 힘은 너무 세고 너무 안 지쳐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놔줘. 포기를 몰라요. 그런 괴롭히는 힘은. 짓밟거나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말과 행위들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끈질겨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못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었는데 정말 구해주고 싶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가 재밌어서 자기가 그냥 좋고 편해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내몰고 어떤 방법으로든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걸 또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트임을 정말 살짝 해주고요. 이 어두운 고동색이랑 검은색을 섞어줄게요. 완전히 어두운 컬러로 만들어서 여기 앞트임 한 곳이랑 여기랑 살짝 비어요. 이 부분이. 여기를 채워줄게요. 이런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꾹 눌리는 이런 약간 젤리? 스펀지? 얘를 손가락에 발라서 눈두덩이에 얹어줄게요. 코에도 턱에도 트윙클 팝이라는 곳에서 나온 글리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볼드한 글리터들이 차글차글해요. 그냥 푸딩 젤리 같아요. 만져보면. 눈두덩이에 잔뜩. 그리고 한번 말려줘요. 먼저 저는 입술이 굉장히 얇으니까 조금 확장해주는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난다 제품이에요. 립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면봉으로 문질러도 돼요. 주변부를 좀 무마시켜주고 약간 쿨한 느낌이 드는 레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것도 브러쉬 이용해서 한 번 더 안쪽에다가 컬러가 있는 글로즈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윗선이 좀 많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확장을 하더라도 위쪽은 이렇게 컨실러로 가려져 버려요, 그냥. 그게 더 저는 자연스럽더라고요. 더 글리터가 진하게 올라가게 한 번 더 두드려 줄게요. 입술 라인 요 밑에다가 음영을 줘요, 가름. 좀 과하다 싶으면은 블렌딩을 해주고 그럼 입술이 튀어나온 것처럼 돼버려요. 입술처럼 코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쪽을 이렇게 쳐주면은 코가 더 나와 보여요. 이 아까 우명 넣어줬던 이 컬러 있죠? 얘를 조그만 브러쉬에 발라서 이 아이라인에 따라서 라인을 살짝만 얹어줄게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별도 있어요, 별. 이렇게 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하나를 다 사용해줄 게 아니라 쪽쪽 잘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붙여줄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속눈썹을 붙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부분 속눈썹은 너무 좀 모인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속눈썹들이 얘는 앞뒤가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반을 먼저 잘라주고 그리고 얘를
또 3등분을 해줄게요. 3등분한 거를 이쪽 3개, 이쪽 3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끝에, 가운데, 앞에 이런 식으로 투명한 글루를 사용해 줄게요. 큰 거를 가운데에다가 다음 큰 거를 끝에다가 라인 맞춰서 끝에다가 붙여주고 제일 짧은 걸 앞에다가 붙여줄게요. 마슥마슥 마스카라를 꺼내서 최대한 하나처럼 보이도록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속눈썹을 심었다가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이사이를 칠해주면서 추가로 붙인 애들을 좀 뭉쳐줘요. 이렇게 딱 떴을 때 반짝하게 보이도록. 얘네들이 잘 안 붙는다 그러면 집게로 뭉쳐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느낌 있죠? 고참들한테 컨펌 받는 중. 머리가 부시시하니까 머리를 좀 세팅을 해줘야겠지요? 컨실러로 여기 점막 쪽을 채워줄게요. 밝게. 뭐 화이트 아이라이너나 펜슬 컨실러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원석 디자인으로 된 이런 핀을 꽂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아주 많은 무지개 빛깔의 이어링을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속눈썹이에요. 이렇게 좀 불규칙하면서 반짝반짝 길게 이렇게 촉촉촉촉 뭔가 나는 속눈썹 많은데 마스카라 했어! 이런 느낌의 속눈썹이 너무 좋아요. 흐지부지 그냥 얘기가 끝나긴 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흔적이든 남기고 사라졌을 때 우리 고참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기뻤으면 기쁜 추억들이 더 많이 생각났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떠났을 때에 대해서 내가 떠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좋은 추억을 함께 남길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멀끔해지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